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김준우 변호사님, 네. 정정순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구속됐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이제 끝났잖아요. 6개월 동안 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다수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27명 중에 26명이 불구속 기소고 네. 정정순 의원만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당선인 기준으로요. 구속된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다음 이제 회계부정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기소가 됐는데 계속 불응했어요. 이분이 그러게요. 검찰 진술조. 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가결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지금 보면 회계 책임자인 분이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분이. 그렇죠. 회계 책임자나 선거 사무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후보가 같이 당선 무효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계 책임자분이 이제 말하자면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본인이 처벌받아도 좋다는 각오로. 근데 이제 기사 언론에 따르면 이분이 이제 충북의 한 공공기관에 네.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분인데 네. 선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퇴직을 하시고 아하.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뭔가 보좌진 비서관이나 뭐 지역 비서관, 지역 보좌관 같은 걸 다른 받을 줄 자리라도. 알았는데 네.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욱하셔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검찰로 달려가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기소된 분들이 다 뭐 당선 무효형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온 거는 대개는 사실은 그쵸. 배지가 날아갈 개연성이 99%라고 아이고야. 봐야겠죠. 첫 구속이고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인데 실형이냐 집행유예 이 지금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통으로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유죄 무죄 다투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정수 의원이 뭐 대법원까지 가긴 가겠지만 약간 의원직은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거 이 정덕순 의원이 뭐 의정 활동을 했겠습니다만 뭐 이모 저모 이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정덕순 의원이라는 그렇죠. 사람은.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사실 저 역시요. 충북 정무부지사까지 상당- 하셨죠. 그러니까 충북에서 7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나오셨는데 18세 때 7급 시험 봐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공직사회에서 제일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분이 9급은 아니고 7급에서 7급에서. 시작해서 7급에서 시작해서 1급까지 쫙 가시고 부지사까지 갔으니까 사실 굉장히 유능하고 막 뭐랄까 위아래로 다 잘했겠죠. 그런 분들 7급에서 시작해서 부의사관 이상으로 올라가신 분들은 정말 굉장한 분들입니다. 예, 예. 최소 박지훈 변호사 이상 돼야 돼요. 그럼요. 예. 처세술이. 그쵸. 저요. 예. 저나 뭐 김태현 변호사 같아서는 안 될 안 수. 되죠. 안 돼요. 김태현 변호사 말투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권을 탈 수는 있어요. 예. 아니 이게 이제 평선으로 시작해서 기업 사장이 된 정도의 그렇죠. 이 정도로 보면 네. 되는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인물이네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청주 상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가 네. 글쎄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위치가 좀 예. 이런 위태해 분들이 보인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 논공 행상이랄까? 근데 선거법상으로는 누구한테 자리를 약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걸 하면 또 그게 그 공직선거법 자체가 위반이 불법이죠.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박지훈 변호사 대선에 나가는데 이재익 PD한테 방통위원장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거 다 이제 불법인 그 거잖아요. 정도로 저를 네. SBS 사장식이 줄게요. 이건 안 되나?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될 거예요. 직권이 좋은 없으니까. 예시입니다. 그거는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이 27명. 27명. 네. 어떻게 돼요 소속이? 27명 이제 민주당 9, 국민의힘 11, 정의당 하나, 열린민주당 하나, 무소속 5인데 이제 무소속 5 중에는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있죠. 그렇죠. 김홍걸, 이상직, 양정숙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대검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를 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27명인데 19대, 20대, 21대를 표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뭐냐면 금품 살포와 관련된 기소나 입건 건수는 확 계속 줄고 있다. 근데 비율은 작지만 좀 늘고 있는 게 뭐냐면 당내 경선. 아하. 이제 왜냐하면 어떤 지역구들은 사실은 무의미한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울산에 국회의원 2명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박성민 의원, 이채익 의원. 네. 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뭐 야당 탄압 이런 거랑 관계가 없고 그냥 안에서 저렇게라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나한테 기회가 올 거다 이런 거나 아니면 앙심을 품었거나 이제 이런 건수들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있는 거고 지금 27인데 이 중에서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벌써 1심에서 70만 원 받고 끝났어요. 선고도 다 항소도 안 하고 1심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보니까 산악회를 가서 산악회. 네, 고사상에 돼지머리에 7만 원을 꽂았대요. 아, 그 5만 원 이상 보는 거 걸린 겁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벌금 70만 원으로 이렇게 정황상 네. 이상하긴 하네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뭐 영화 같은 거 이제 저는 이제 영화 일을 네. 많이 했으니까 영화 같은 거 할 때 이런 하고 고사 네. 지내고 네. 돼지머리 올라가거든요. 보면 꽂을 때 3 아니면 5예요. 아니면 그렇죠. 10이거나. 그렇죠. 7은 좀 행운의 7 이러면서 이제 7만 원을 꽂지 않았을까 아, 행운의 싶은데. 7. 예. 7은 애매합니다. 행운의 7. 7이니까 그래도 얘가 가지고 9만 원이었으면 진짜 이상할 이게 뻔했네.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네. 벌금 70만 원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읍 쪽에 윤준병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네. 여기도 지금 1심은 90만 원으로 이제 선고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항소 여부는 아직 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렇고 사실 예를 들어 뭐 추미애, 박영선 이런 분들 다 지난번에 처벌 받았습니다. 네. 벌금 100만 원 이하. 90만 원, 그렇죠. 90만 원, 80만 원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될 분들이 상당히 좀 있고. 근데 이제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선거 운동이 적다 보니까 기소된 사람이 적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제일 관심 있는 이유는 여기서 배지가 몇 개 날아가냐에 따라서 여의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게 문제죠. 과반이 무너지냐인데 이번엔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세 지장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또 법원 개혁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되게 절호의 기회다라는 게 이제 좀 특이점인 거고요. 정의당이랑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강욱 의원이랑 이은주 의원인데 그렇죠. 뭐 당 입장에서 보면 비례기 때문에 뭐 날라가도 그 다음 순번으로 승계되면 그렇죠. 이제 그만인 문제고요. 그래서 크게 뭐 영향 일부에서는 뭐 개헌저지선이 국민의힘에서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예요. 우리 김수진 대원께서 들으면서 합리적 극우 변호사는 결석이고 비합리적인 극좌 변호사는 출석했네. 극좌라고요? 누굴까 모르겠네요. 둘 중에. 극자라고요,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 그럼 제가 박준배 극자고 제가 비합리적인 아니, 아니. 건데 이분은 양비론이고 제가 극자라고요? 박준배 과거를 아는데 잘못 알고 계시고 아니에요. 극자 아닙니다. 저 극자라니요. 극자 변호사도 못 봐서 그렇구나. 극자 쪽도 몇 명 아는데 극자도 보면 그분들도 깜짝 놀랄 분들도 일 방송에는 잘 안 나오세요. 그분들의 확신의 단단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여러분들. 놀랍니다. 상상 초월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김준호 변호사한테만 물어볼게요. 네. 자, 극자 얘기 논란이 있으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고민정, 윤건영, 양향자, 이수진 등등 뉴스에 오르내렸던 이런 분들이 결국 다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선거법 관련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지금 수사를 눈치 보기 하면서 한다 정권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맞추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전국에서 검찰총장이 관리하는지 아니면 권역별로 고검에서 조금 이렇게 수를 맞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다들 비슷비슷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혐의는 다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전북 같은 경우 국회의원 10명인데 4명 기소됐단 말이에요. 근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더 돼요. 그럼 뭐 과반은 너무 좀 힘들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조금 맞추는 경향이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봐주냐면 좀 덜한 거. 허위사실 초범인 경우 별로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혐의가 3개, 4개씩 붙어 있는 분들이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 단건이고 되게 좀 작은 거 어차피 해봐야 이거 당선 무효형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데 그래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로 기소는 항상 이거보다 이번에 27명 지난번에 30몇 명이었을 거거든요. 20대 네. 총선 때 항상 한 100명을 기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